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첫 번째 시간으로서 2011년도에 부동산 공법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특히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조금 개정이 돼서 그 부분, 개정된 부분 간단하게 짚어보고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변화가 있는데 201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되는 것은 2012년 4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시행되는 걸로 다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도시계획이라는 용어 명칭이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이전에도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도시지역에서의 도시계획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라고 할 때 이 도시는 그 예전에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하고 군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시하고 광역시, 요 시는 도시계획이라고 명명을 했고, 군에서는 도시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군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군계획. 그래서 도시계획이 하나는 도시기본계획이 있었고, 도시계획 안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명칭을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명칭을 군위에서도 한다 해서 군자를 새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군계획이 되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 역시 도시군기본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 역시 도시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용어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 특별시나 광역시, 시에서는 여전히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군지역에서는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이라고 명명을 하기 있기 때문에 엄밀히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그 용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칭에 관한 변경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들어가는 거에 뭐가 또 새로 추가됐냐면 특별자치시가 추가됐습니다. 특별자치시. 그리고 또 하나 특별자치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우리 책에 특광시군이라고 나오지 않고 특시군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요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변경되는 용어들이 다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관련된 명칭을 보면 먼저 도시계획이 도시군계획이라고 법률에서 명명을 해줬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 군지역에서는 군계획,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되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됩니다. 파생된 용어로서 이제 도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어 시간에 다 배웁니다. 역시 도시계획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서의 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고, 군지역에서의 계획시설은 군계획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 같은 경우도 역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사업 역시 도시군계획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뀐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히 나오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지구단위가 예전에는 두 종류였습니다. 제1종하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다 합쳐져서 그냥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는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강의에서는
도시 계획, 도시 지역이 지금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다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계획들이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법률에서는 도시군 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나오지만 뭐 일반적으로 도시 계획,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말을 하거나 써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작년부터 쭉 공부해둔 수험생들이 있으니까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강의 중에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강의 중에 중간중간에 자막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큰 그 어려움 없이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 역시 제1종, 2종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부터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 제1강 제1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1총칙 앞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우리가 배우는 공법은 총 6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 시험 문제도 공법 40문제 중에서도 한 13문제 정도 나올 정도로 3분의 1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0% 정도 나오는데 워낙 법도 방대하지만 양도 많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제일 중요합니다. 왜? 뒷부분에 나오는 부동산 공법들이 다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해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국토계획에 대한 이 국토법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뒷부분에 나오는 법들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제1장 총칙 부분에서는 그 총칙으로서 용어 부분이 나옵니다. 이 용어는 국토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에 대한 전반 전체적인 사항을 아우르는 법률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처음 볼 때 어렵더라도 아하, 내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이게 익숙해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좀 봐줄 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용어들은 그 이후에 배운 여러분 도시개발법이나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다 그대로 적용되는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최소한 3독 정도를 만화 부분을 하시면 이 용어들이 무지하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그 제정 목적을 보면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그 국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나라 땅입니다. 국토. 자, 그럼 이 국토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국토를 잘 이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 자, 개발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땅들, 녹지 같은 거, 그런 보존도 해야 됩니다. 왜? 후손들도 역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이용, 개발, 보존을 다 염두에 두고 우리 국토를 활용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용, 개발, 보존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이라는 거는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립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우는 걸 수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령 제목 자체가 벌써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 무작위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해서 이용하자. 그래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그럼 이렇게 국토를 이용, 개발, 보존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집행해서 국토를 이용하자. 그 목적이 뭐냐? 최종적인 목적은 공공복리. 자, 공공복리. 공공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이롭게 복리를 이용해서 이용이 됐고,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겁니다. 삶의 질 향상. 자, 삶의 질 향상. 공공복리를 이용했는데 삶의 질 떨어지면 안 되겠죠. 또 공공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게 목표인데 공공복리나 개인 일부 어떤 일부의 사람만 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 거고, 이렇게 국토를 이용, 개발, 보존할 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같은 경우는 용어를 정의한 겁니다. 이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이 법률에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줌으로써 용어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용어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그럼 그 정의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 자, 이 계획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 광역도시계획은 뭐냐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있어요. 광역계획권. 그러니까 광역이라는 거는 어느 한 도시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시도에 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을 하냐면 국토해양부 장관, 우리 교재에서 편의상 국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을 줄여서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도지사 관할 안에 있는 시군에 걸쳐져 있을 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결정하는 거고, 특별시, 광역시, 또 도와 도 이렇게 시도 단위로 큰 광역계획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결정하고, 그 광역계획권에 적용되는 계획, 방금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니까 계획을 해야 될 것이죠. 계획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니까 그 광역계획권에 수립되는 계획의 이름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도시계획이 나옵니다. 자,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인데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 요번에 이 도시계획은 광역이란 말이 없어요. 아하,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보다는 범위가 좀 작을 수도 있구나 라는 감이 좀 올 겁니다.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중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광역도시계획보다는 도시계획이 좀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가. 자, 이 광역도시계획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시니까요. 도시에 좀 주안점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 안에서는 시 또는 군을 얘기합니다. 시군. 요 군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은 아닙니다. 거기는 특별시, 광역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광시군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이에요. 자, 이 도시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그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 도시의 공간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사람이 사는 곳, 공업단지, 이렇게 공간 구조하고, 또 하나 플러스 앞으로 장기에 걸쳐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럼 이 도시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 하나는 도시의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즉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실제 집행에 관여될 수 있는 지침과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건데, 그걸 바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자, 방금 제가 도시계획은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하나는 도시기본계획, 또 하나는 도시관리계획. 자, 도시계획입니다. 두 개.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게 계획이 세 가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다 나왔어요. 세 가지가 지금.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하나 나왔고,
도시기본계획 두 번째 나왔고 도시관리계획 세 번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제일 범위가 넓다고 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광역도시계획에 근거를 해서 세워야 될 것이고 중첩이 된다면, 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언뜻 보면 광역도시계획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할 때는 별표를 친다면 도시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왜? 이것들은 다 기준들이에요. 기준. 어떻게 보면 계획의 기준들을 얘기하는 거고, 세부적인 계획은 다 여기서 나와. 그리고 지원 문제는 여기하고 여기보다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국토의 개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은 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대부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는 어쩌고저쩌고 하다 끝에 가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끝나요. 대부분의 조항들이. 그만큼 도시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도시기본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용어의 정에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세 번째 용어에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기본적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도시기본계획이고, 자, 이 도시관리계획은 네 번째 용어 도시관리계획은 제일 설명이 길어요. 또 도시관리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수립하는 계획인데 어떤 걸 수립하냐?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 도시에서 생활하는 모든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다 도시관리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요 정의 부분에서 아주 결정을 내려주는데 5가지 정도로 이러한 게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도시관리계획을 좀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용도지역이라는 단어를 생전 처음 듣는 수험생들도 있대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처음 들었어요, 진짜. 대학 다닐 때 물론 들었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할 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또 용도지역만 따로 파트가 있어서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만, 자, 용도지역, 오늘은 용어를 보는 거니까 개괄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이고,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 우리의 국토, 우리의 땅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한 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하니까 오늘은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넘어가십시오.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거를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 그게 바로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 도시관리 계획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5가지 정도를 배울 텐데, 이 하나하나의 계획들이 다 도시관리 계획이에요. 하나하나의 계획들이. 도시관리 계획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어떤 거든 간에 그 계획들이 다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자, 용도지역의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 국토를 전체를 4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눠요. 하나는 도시지역, 또 하나는 관리지역, 또 하나는 농림지역,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데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도시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도시의 녹지가 필요하니까 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이에요. 그럼 도시지역 안에 우리가 주거지역을 둔다면 그 마음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지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그 도시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 이게 두 번째는 용도 구역입니다.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역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도시 관리 계획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개발 제한. 두 번째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 지역에 공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역시 도시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자,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 구역. 시가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좀 유보하는 거예요. 잠시. 시가화 조정 구역. 네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래서 이건 다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뒤에 구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용도 구역 같은 거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역시 뭐다? 도시 관리 계획이다. 그래서 안내하실 때 용도 구역 개도 죄송합니다. 개도 시수 뭐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반시설. 조금 이따 기반시설 설명이 나올 텐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그거 역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 기반시설은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 도시 기반시설 그러면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전기통신 배관 이런 게 다 필요해요. 뭐 쓰레기 소각장도 필요할 것이고 뭐 공원 묘지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광장도 필요하고 그런 시설들이 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그러한 계획이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자, 네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 도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국토회계임이 이용하는 법률 다음에 배우는 게 도시개발법인데 그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또 뭐냐면 도시 기반시설 중에 요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럼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바로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게 다 도시개발 사업 안에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들 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바로 정비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자. 이런 정비 사업 역시 도시개발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 계획이 바로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자, 도시관리 계획.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그래요. 1종, 2종, 둘로 나뉘는데,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변경하는 거, 그러한 계획도 다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자,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계획을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요 5가지 계획 하나하나가 다 뭐다? 도시관리 계획이다. 제일 중요한 계획이고 도시관리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우리가 4가지 용어의 정의를 좀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 들으신 거예요. 국토회계 및 이용이라는 법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도시관리 계획 안에 용도적,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러한 계획들이 다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배운 거예요. 이후에 이제 오늘 물론 용어의 정의를 계속 하겠지만 앞으로 2강, 3강, 4강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다 도시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무슨 내용이지?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오늘 다 배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용어의 정의 5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지구 단위 계획. 자, 구역자 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뭐냐면 자, 지구 단위 계획. 자, 이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관리계획이 한 종류예요. 이것도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자, 지구, 어떠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이게 지구예요. 그거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세우는 계획이에요.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 지구 어떠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건 어떠한 지역을 정하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랬고 이 도시관리계획은 무슨 계획? 도시계획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뭐냐면 이 대상이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지역이야.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 중에 어느 한 특정한 부분만을 찍어서 그 일부에 대해서 토지 지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기능을 증진시킬 필요도 있고 마지막으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세우는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지역이 이만큼 있어.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딱 집어서 세우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지구 단위 계획이 그렇고. 자, 이번에 6번째가 바로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기반시설을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기반시설 개량 고치는 거 그런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반시설은 도대체 뭘 갖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가? 자, 기반시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기반이 되는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자, 6번째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 기반이 되는 시설입니다. 대략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교통시설이에요. 교통시설. 교통시설.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 네, 대표적인 게 도로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 교통시설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공간시설이에요. 공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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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공간시설은 뭐냐? 공간이 인간이 생활할 때 필요한 공간인데 공적인 공간들이 많죠. 광장이나 공원, 녹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유통, 공급, 유통, 공급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통 업무 시설이라든가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유통, 공급 시설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공공 문화체육 시설입니다. 문화체육, 공공 또는 문화체육, 학교라든가 운동장, 그리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들어가고 다섯 번째가 방제시설이에요. 방제시설, 재해를 막는, 방어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 하천이라든가 유수지, 저수지, 그리고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파제 같은 거 그런 게 다 방제 설비입니다. 시설입니다. 자, 보건위생시설, 보건위생시설. 병원을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해 우리 주변에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화장시설이라든가 뭐 공동묘지, 도축장, 뭐 봉안시설, 뭐 장제,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다 보건위생시설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환경하면 환경 기초시설이에요. 자, 환경의 기초가 되는 시설에서 하수도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그리고 폐차장 같은 게 다 기반시설에 들어갑니다. 이 시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도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꼭 필요한 시설들. 그게 바로 기반시설이고 이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도시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 기반시설이. 자, 그럼 7번 방금 설명드린 대로 도시계획 시설은 뭐냐? 자, 도시계획 시설은 뭐냐면 이 시설 그러면 다 기반시설이라고 했어요. 이 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자만 뺀 거야.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이 바로 기반시설이 바로 도시계획 시설인데 요 사이에 관리자가 빠진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그런다? 도시 계획 시설이에요. 이게 바로. 자, 그러면 뭐 이따 10번째가 8, 9번은 따로 있고 이제 10번째 용어가 바로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자, 그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은 간단하죠. 도시 계획 시설을 정비하거나 뭐 설치하거나 뭐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에요. 용어가 다 기본 용어를 전제로 해서 용어의 정의를 내요. 자, 그럼 8번째는 그 광역시설이 됐습니다. 광역시설. 이 광역시설은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이 사실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 범위가 넓은 지역에 걸쳐져 있는 시설을 광역시설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사이에는 기반이란 단어가 빠져있는 거. 광역 기반시설. 근데 기반자 빼고 왜? 시설자 나오면 다 기반시설이에요. 시설자가 나오면 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기반자는 딱 생략을 하고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 광역시설은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거야.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걸쳐 있는 거. 또 하나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야. 공동 사용. 자, 공동으로 이용. 하나는 걸쳐져 있는 거, 하나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자, 뭔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인천광역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다고 쳐요. 그럼 걸쳐져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걸쳐져 있는 거? 도로 같은 거. 실은 도로를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드는 게 어느 특정하게 어느 지역을 지칭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여기도 어떤 도고 여기도 어떤 도인데 쓰레기 폐기물을 이쪽 도에서 쓰기로 했어. 자, 아니면 군이야, 군. 두 개의 군이나 도가 결쳐져 있는데 양쪽 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를 이쪽 A군과 B군이 있는데 B군 처리해서 같이 쓰레기를 담기로 했어요. 여기다. 이런 것들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이용입니다. 공동으로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광역시설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릅니다. 둘 이상 걸쳐져 있는 거 있죠. 도로, 철도, 항만, 뭐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쓰는 것도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 같은 게 인천만 쓰나요? 서울에 있는 사람도 쓰고 경기도 사람도 쓰고 전국에 다 쓰잖아요. 그렇게 공동이용시설도 광역시설이다. 자, 뭐 운동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그런 게 다 해당이 되고, 자, 그리고 공동구라는 거는 공동으로 지하에 매설하는 둥근 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반시설 중에서 지하에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뭐 도시가스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기 배선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지하에 넣을 거는 이 공동구에 공동으로 매설을 하는 겁니다. 바로 지하 매설구를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개선이 되잖아요. 전봇대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는 지하로 전도를 다 놓으면 도시가 깨끗해져. 자, 그러기 위해서 교통을 또 원활히 할 수도 있고, 이 공동구 같은 경우는 그 지하에 설치하는 매설물인데, 지하에 매설해야 될 것들 중에는 전기, 가스, 수도 뭐 이러한 설비하고 뭐 통신시설 또는 하수도, 상수도 시설 그런 게 다 공동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10번째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도시계획사업은 뭐냐? 11번째가 도시계획사업이에요. 도시계획사업. 자, 도시계획사업이니까 이 도시계획은 다 도시관리계획을 의미하는 사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에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그랬고, 이 도시계획시설은 바로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고, 두 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뭐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요. 그런 사업들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쉽게 생각해서 이 내용을 다 몰라두고 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무슨 계획으로 결정이 됐다? 모르면 무조건 도시관리계획이 아예 여러분들 머리에 확 들어가야 돼. 아, 헷갈릴 것도 없어. 자 우리가 배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사업을 해. 그 사업은 뭘로 결정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이야 무조건. 여러분들 머리 쓰고 오늘 1강이 끝나면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도시관리계획 그거 하나만 남으면 오늘 수업은 성공한 거예요. 자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강조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과장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는 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시행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행하는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공공시설은 다 기반시설입니다. 사실 이 기반시설 중에 공공용으로 이러한 것들이 공공시설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결정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뭐 방화 설비, 주차장, 운동장 이런 것들이 다 공공시설입니다. 즉 공적 주체가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이 공공시설이에요. 공항 같은 거 개인이 설치하기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지만 국가하고도 안위하고도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규정을 해서 공적기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계획으로 14번째 국가계획이 나오는데 국가계획은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계획이죠. 그러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국가계획은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게 바로 국가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데 법률에 따라서 어떤 국가의 정책을 위해서 정책 목적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거.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게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되거나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일 때 그 계획을 바로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법에서 말하는 국가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즉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 이 이외에 나오는 용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